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했어. 장비는 못 알아들까. 내가 뉴스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뉴스를 숙제 한번 해봐야 장지가 박사님이 뭐 쓰면 박사님한테 필요한 제품이 뭔가 그걸 리스트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걔도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 그쵸. 한번 봐도 나올까? 어때요? 제일 잘 어울려요. 잘하는 최고의 칭찬이야. 오늘 건물보러 얘들 그 얘기 열심히 땅 가지고 엄청 심플하게 살았어요. 정수기 돼요? 커피? 정수기 그냥 정수기네. 귀엽대. 감사하다고. 커피 하나 어때요? 이거 알아? 안 돼요? 뭐야 돼? 불 들어왔어요? 집어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에 봐도 되는 거야? 자기도 핑크도 있어? 그래서 없어요 그냥. 뭐죠? 마이크가 그거만 키면 되는 거지. 되겠지? 유돈이 한번 해보세요. 됐죠? 오케이. 그리고 사람들이 가려지니까 저기 앞에서 방향을 좀
한 시간이면 일어나서 시간을 줘요. 보자. 아 이거 안경 선글라스 되는 거. 찾아봤어. 하나 더 사. 자식 수만큼 해야 돼. 언니는 반지 세 안에 물고기. 물고기 반지. 행운 반지가 물고기 반지. 이게 왜 아니야? 언니 자식 몇 살이야? 이게 많은 면도 되는데? 이거 원래 연결되는 거 아닌가? 실링이고 실링 있었잖아요. 한 줄 아네 안 왔지? 또 샀다고. 정민이도 어디 갔어? 화장실 갔어. 아 우리 어디 간 거예요? 그쪽에 왔지. 우리 가운데서 안 가져왔는데. 꺼진 거야? 알겠어요. 파워가 꺼졌어. 다 꺼졌어 이제 다 꺼졌어. 아까 이거 올라가서 아니야 켜줬대. 들어와? 조금 시간 있어. 네. 아니 근데 여기 불이 하나만 들어와. 나 지금 더 늘어? 여러 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또 안 돼. 파워돼요? 파워 꺼졌어요. 파워 꺼졌어? 꺼졌어? 이제 불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이시기 너무 많구나. 느낌하고 정리가 이게 안 되니까 다할수 있을 거야. 그래서 초록색이 맞아요. 근데 얘가 이게 연결이 이제 소리 난다. 이게 안 나와. 얘랑 얘가 정리 천장이 근데 근데 저기 아니야. 그냥 하나가 여기 하나. 그런 느낌이었어. 앞에 보면 좀 불은 켜졌어. 이제 들어온다. 좀 기다려. 얘가 잘 안 쓰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거지. 아까는 소리가 안 나. 머리가 내 생각보다 진짜 프레시가 되나 어제는 있어. 더 깊게 사활을 없는 게 아까는 그냥 거기 이렇게 들려. 그래서 옆에를 아예 안 들려. 이 기계는 안 들렸어. 아니 기계는 연결이 안 돼. 언니 연결이 안 돼. 이제 죄송합니다. 늦어져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맛있는 거 사오신 거예요? 네. 먹으라고? 그럼 우리 먹고 시작할까요? 먹기 시작해요. 네. 그래요. 그러면 먼저 먹어. 가위 있어 혹시 가위? 가위 저기 어디 있지 않을까? 한이나? 성심당 거야. 대전 갔다 온 거야. 대전 갔다 온 거야. 고민해 혼자. 주식이 모두 고민해. 그 얘기를 볼 것도 아닌데. 그 정도 아니네.
하실 거죠? 음악이 안 틀어져. 안 들었네? 여기가 안 되잖아. 이거 마이크 되면 안 돼요? 그 마이크. 여기가 와이파이가 안 돼. 와이파이 그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나 소리 안 나? 배터리가 문제지. 그게 무제한이 중요하지 않나? 충전기 드릴게요. 줘보세요. 핸드폰 줘봐요. 하나씩 드셔보세요. 이거 줄 서서도 잘 못. 여기는 안 돼요. 밀렸어? 왜? 아, 다 밀렸어? 아니 있어요. 다 있어. 뮤직쇼 저건 안 돼? 이거 쓸 수 있는 컴퓨터? 이건 안 했으면 뭐야? 아니 홈쇼핑에 그거를 이제 떡 있잖아요. 종류별로는 떡볶이 그런 거 내잖아. 80개 7,000원. 저 하나 남아있을걸? 리더님, 저 하나 남아있어. 정리 안 먹어. 이 갑자기 분위기 좋죠. 미쳤을 때는 했을 때는 갑자기 이거는 라벤더 페퍼민트 라벤더 이거 수경 언니가 해준 아니야 그래도 좀 나와 여기 나오잖아 끝날 거잖아. 아, 리더님 남아있어요? 저녁에 다행이다. 그거 되게 그것도 아니야? 녹화는 겨울에. 왜 겨울에 안 하라고? 아유 그래. 아나 너무 좋은데 왜? 이건 저기네. 이벤트
그냥 할까요? 언니야 빨리 나와 그냥. 우리 엄마 힘들다. 우리 손에도 해야지. 나는 딱 그게 원래 맛있게 잘 드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진짜 여러분들 해리 리더가 우리 모두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셨네요. 감사하다고 박수해줘요. 다음 달도 기대합니다. 다음 달은 또 이렇게 준비하실까? 다음 달은 또 릴리로 누가 하실지 기대합니다. 막 이러면서. 오늘 여러분 기대하고 오셨죠? 네. 오늘 아마 정말 여러분 처음 들으실 거예요. 고경 리더님의 본인의 정말 리더랑 Y가 무엇인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한 바가지 준비하셔야 되니까 앞에 스피치 다 준비하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밝게 설명하나요? 근데 희망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확인 뭘로 눌러? 엔터 누르면 돼요? 아니 저기 아니, 마우스. 컴퓨터 없어요? 어떻게? 아니. 아우. 몹시 떨리네요. 마이크. 마이크. 저의 Y 아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Y 아메이를 이렇게 그림 카드로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7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자녀 상속, 그리고 예뻐지고 싶은 날, 건강 회복, 그 다음에 내 집 마련, 드림카, 기부 후원, 그 다음에 평생 VIP 여행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제일 간절한 Y가 상속입니다. 이게 저희 아이 돌 때 사진인데 제가 돌상에 사람들이 보통 올려놓는 돌잡이 상에 추가로 올려놓은 2개의 이제 물건이 있는데, 하나는 저희 양가 부모님들이 다 아버님들이 다 교사셨어요. 그리고 저랑 저희 남편도 교사였기 때문에 저희가 분필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가지고 스타벅스 건물을 미니 랩으로 만들어서 올렸어요. 왜냐면 제가 저희 아이를 출산했을 때가 2018년 11월이었는데 그 19년에만 해도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원하는 아이의 직업이 건물주였어요. 뭐 그때 막 조물주보다 건물주라는 말이 유행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스타벅스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스타벅스 건물을 올려놨는데 저희 아이가 분필을 잡지 않고 건물을 잡았을 때 제가 정말 선물적인 웃음을 지고 있는. 근데 제가 사실은 그때 이제 저희 아이가 아픈 상태이긴 했는데 그때는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건물을 물려주겠다가 아니라 너가 자수성가해서 건물주가 되면 내가 너의 등골에 빨대를 꽂아 먹겠다라는 강한 염원을 담아서 건물을 올려놓고 저희 아이가 다행인지 분필을 집어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모습인데, 이제 저의 염원과는 다르게 저희 아이가 13개월에 이제 난치 판단을 받아요. 그래서 평생 낫지 않고 이제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저의 고민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이제 정교사인 교육 공무원이고 제가 기간제 교사였다가 이제 저는 아이가 아프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현실적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했을 때 사람들이 남편 공무원이면 연금 받고 되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저희 친정 아버지와 시아버지는 예전에 교사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300만 원 중반대 연금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저희가 도움을 좀 받고 있어요. 아이가 아프니까 뭐 저희 친정엄마도 한 번씩 이렇게 용돈 하라고 막 100만 원, 200만 원 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2008년에 임용이 됐는데 2008년부터 그
기여도가 저희 2008년 임용된 사람부터는 연금이 한 200만 원대밖에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연금 제도,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이번에도 그 하늘이 사건으로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욕을 하더라고요. 아, 저 교사 연금 받아. 근데 사실 그 교사가 받는 연금은 본인 낸도 그냥 받는 거예요. 돌려받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자 죄 지었는데 은행에서 이 사람이 넣은 적금 주지 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막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공무원 연금만 나오면 무조건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공무원 연금이 2009년하고 2015년에 이제 이게 계속 개혁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공무원 돈 조금 주려고 막 현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기여율이 저희가 통장에서 돈을 월급에서 떼서 연금공단에 내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여율은 7%에서 9%예요. 국민연금은 4.5%입니다. 그리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낮아졌고 수령 시기는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사가 정년 퇴임이 제일 늦는데 62세가 정년 퇴임이거든요. 그럼 65세 연금을 받으면 3년간은 손가락을 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남편 학교에도 기간제 교사 공고를 냈는데 63세, 64세가 지원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밥벌이 수단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공무원 연금 제도가 결국은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형태로 계속 바뀌고 있고, 사실 이번 정권에서도 공무원 연금 다시 또 더 뜯어 고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어디에 들어가 계셔가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제가 저희 남편 몰래 저희 남편의 월급 명세서를 캡처해가지고 왔어요. 주변에 교사인데 남편이 교사인데 와이프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 후원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 남편이 21년 경력이라서 교사는 호봉제거든요. 공무원은 일을 많이 한다고 월급을 많이 주지 않아요. 그래서 호봉제고 공봉이 400만 원대고 급여 총액이 500만 원대인데 미안해요. 저희 남편 제가 학교하고 이름을 가려가지고 했는데 저희 남편 소득세 떼고 이 기여금이 저 연금공단에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잘 떼고 나면 50만 원. 네, 저희 집에 세 식구가 300만 원으로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희 아이가 아프다 보니까 제가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뭔가 프리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일부러 12월 월급 명세서를 넣었던 이유가 1월은 명절 수당이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 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달에 월급 명세서를 넣었어요. 저희 남편은 모르고 있어요. 제가 오빠 월급 명세서 한번 봐볼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이제 나 한번 볼게 오빠 다른 일 해야 해서 몰래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전 그 아메이 사업 설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제가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틀려가지고. 네, 공무원 연금 당사자가 죽으면 50%라고 항상 사업 설명 하시는데 사실 50% 아니고 60%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죽으면 유족 연금이라고 해서 배우자가 받는 연금은 유족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2008년 임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남편이 죽으면 70%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또 개정이 돼서 60%로 이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사업성을 해야 되니까 저희 남편한테 오빠 지금 명퇴를 하면 우리 연금 얼마나 받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공무원 연금공단에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저희 남편이 21년 경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명퇴를 한다면 저희 남편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얼마일까요? 문제예요? 네, 얼마일까요? 170. 152만 원입니다. 와. 그러면 이제 저희 남편이 뭐 오래 살았으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사고로 갑자기 사망을 한다 그러면 저희는 152만 원에 60%인 돈만을 가지고 저랑 저희 아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현실적으로 정말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정정해 주세요. 50% 아니고 60%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꽂혔던 단어가 아메이 사업에서 상소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민하고 있을 때 딱 때마침 한국 아메이에
이제 상속을 받는 리더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박용 리더님한테 DM을 보냈어요. 아, 저의 롤모델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여차저차해서 아파서 정말 제가 리더님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박용 리더님이 정말 장문의 DM을 보내주시면서 지금도 제 게시물에 항상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든요. 힘내라고.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우리 아이도 저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오려나? 이 영상이 안 돼서 넘어갈게요.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아기가 우리 엄마랑 아빠가 20살이었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가 안 늙었으면 좋겠어 하니까 이제 아빠가 웃으면서 왜 아빠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러면서 이제 막 가족끼리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랑 엄마랑 오래 살고 싶다라고 아기가 말하니까 이제 아빠가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너가 의사가 돼서 약을 개발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이가 나는 네일아트 사장님이 되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왜 제가 이 영상을 넣었냐면 제가 38의 남편과 결혼을 해서 바로 그해 이제 아이를 출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38, 남편이 42살이었어요. 근데 제가 임신했을 때 정용진 회장도 뒤늦게 한 2015년에 뒤늦게 쌍둥이를 출산을 하면서 정용진 리더가 어떤 그 매체 정용진 회장이 제가 리더라는 말이 이제 돼가지고 회장이 어떤 인터뷰 매체에서 인터뷰를 한 것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자기 너무 늙어가지고 할아버지 소리 안 들으려면 엄청 관리를 빡세게 해야 되겠다라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임신 중에 저희 남편한테 그거를 보여주면서 오빠 나 출산하면 LG 스프라일 마사지 기계 사줘. 나 할머니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우리 아들이 나 창피해하면 어떡하지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도 38에 출산한 친구가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 그 졸업식인데 정말 어제 하루 종일 저한테 옷을 골라달라고 예뻐 보이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렇게 지금 두피 관리도 하고 있고 열심히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저희 어린이집에 가면 제가 제일 왕맘이거든요. 그래서 어려 보이고 싶고 사진을 지금 뜨는 사진 보고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네 접니다.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 어플레임도 있지만 사실은 오늘도 막 빡세게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데 제가 메이크업을 하기가 아침에 아이를 등원시킬 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초췌한 모습으로 다닐 수 없는데 내가 우중충한 엄마를 보일 수 없는데 라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나온 제품이 토너 크림. 그래서 제 차에는 아이를 등원할 때 크림 미스트하고 토너 크림하고 틴트 항상 2개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그 최하정도 전에 말을 했는데 그 화장을 했을 때는 저는 코랄을 바르고 왜냐면 눈화장을 하면은 빨간색을 바르면 진짜 사람이 세 보이거든요. 그래서 코랄을 바르고 최하정이 그러더라고요. 선크림 발랐을 때 제발 빨간색 립스틱을 발라야지 안 그러면 지게 우환이 있어 보인다. 항상 여러분들 나 오늘 화장하기 싫은데 선크림만 바를래. 제발 빨간색 립 사서 바르고 다니세요. 그래서 늦깎이 이제 이게 제가 기사를 발제해가지고 왔는데 초등학교 입학식이 될 때쯤에 되면 다들 요즘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혼을 늦게 하잖아요. 그래서 40대 늦깎이 엄마들이 그렇게 성형을 많이 한다라고 해요. 피부과 진료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회적 지인이 있지만 그 외모보다 더한 건 없다고 그렇게 엄마들이 위축이 돼가지고 제 친구도 막 엄청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미를 하는 이유 중에 2번째가 이제 예뻐지고 싶어서 이제 제가 결혼을 38에 했기 때문에 사실 37까지는 동안으로 살았어요.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하면 동안이잖아요. 근데 38에 늦게 출산을 하니까 급 노화가 오더라고요. 제 급 노화가 온 모습을 해리 스폰서님도 수상기 보셨어요. 뚱뚱하고 살 안 빠지고 여기 흰머리만 가득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한다고 미용실 갈 시간이 사실은 저희 아이는 막 재활 프로그램이 되게 많고 이러기 때문에 없어서 저에게 희망 같은 존재가 그 아미 세티니크 연모제거든요. 왜냐면 제가 미용실도 좋은 미용실 안 가면 제가 피부가 되게 예민해가지고 진짜 염색약을 미용실에서 좀 저렴한 걸 바르면서 또 여기가 두피가 엄청 따가울 정도인데
제가 이제 집에서도 편하게 그냥 염색을 할 수 있게 젊게 살 수 있는 아메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제가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제가 오래오래 옆에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작년에 유키즈에 그 아산병원의 노년내과 교수가 나오면서 저속노화라는 키워드가 되게 핫해졌잖아요. 그래서 저속노화가 이제 정말 이제 저의 강렬한 염원이죠. 근데 가속노화가 우리나라 20대, 30대에게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요인이 배달 음식 같은 이제 좀 자극적인 음식도 많이 먹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도 많고 환경 오염도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많이 보는데 이런 전자파 때문에도 피부 노화가 되게 가속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재작년만 하더라도 탕후루하고 마라탕이 엄청 유행이었잖아요. 그게 가속노화의 주범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트렌드 모니터에서 웰웨이징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천천히 늙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88.9%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뭐 비타민 사 먹는다, 저속노화 식단을 한다, 운동을 한다라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한국인들이 사실 노화가 점점 빨라지고 있대요. 가속노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병 기간이 많이 길어진 편이고 그래서 조속노화를 위해서는 습관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은 성인병이라는 표현 대신에 생활습관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이제 저속노화를 지켜주는 루틴이 이제 작년 4월부터 저도 시작을 했는데 그 한국아메에 맞춰서 같이 시작했는데 기상 직후에 물 한 잔을 먹고 프로바이오틱스와 단백질을 먹는 이런 루틴을 지키고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월요일에 사업전을 하면서 캡처하는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제가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동영상이 이제 지원이 안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잔병치레가 많아가지고 저희 엄마가 저의 앞으로 도움을 되게 빵빵하게 엄청 많이 들어놓으셨거든요. 제가 곧 죽을 것 같았나 봐요. 근데 제가 30에도 지영 리더님을 알아요. 제가 자랑삼아 언니 내 등에 전체에 대상포진 다 퍼졌다. 그래서 제가 직물 터진 고름을 막 보여줄 정도로 제가 30에 대상포진도 왔었고 그 어지러움증이 유발되는 전정고리 간에 염증이 생긴 정정신경염도 오고 그래서 항상 1년에 막 2-3번씩은 그 선천적으로 호흡기가 안 좋아가지고 감기도 엄청 심하게 걸렸었는데 오히려 지금이 뉴트리라이트 영양제를 통해서 40대인 지금이 더 오히려 건강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는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이 되게 중요했던 이유가 저희 아들이 그 경기를 하다가 영아 연축이었었는데 그게 8개월에 다시 나았어요. 근데 10개월째 저희 아이가 장염이 심하게 왔었는데 그 이제 뭐 주변에 만약에 혹시 경기하는 아이가 있다면 알아두시는 게 좋은 게 탈수가 경련 경기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장염으로 인해서 경기가 재발을 해서 그 다음부터 난치성이 돼버린 거예요. 절대 낫지 않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가 그 설사하거나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한 편이라서 마이크로 바이옴 검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수치가 높게 나왔으면 제가 거짓말이었네 하고 집어 던졌을 건데 슬프게도 인지 이런 쪽에 다 저희 아이는 평균 이하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 밑으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맞춤 유산균을 먹였더니 저희 아이가 아시고요. 제가 하도 저희 아이들을 밥 안 먹는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아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아는데 그 맞춤 유산균을 먹고 났더니 아이가 속이 편한지 밥을 요즘은 되게 잘 먹거든요. 그래서 저랑 인스타 팔로우가 돼 있는 사람들은 저희 아이들의 요즘 최근에 건강해진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최근에 찾아봤더니 1월 9일자 기사예요. HM파마랑 광주과학기술원이랑 뭐 여러 군데에서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건강수명에 관련된 장내 미생물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작년에도 사실 성장 관련하고 피부 면역에 관련된 지표가 추가가 됐잖아요. 근데 곧 있으면 건강 노화 지표가 추가가 된다면 우리는 맞춤 유산균만 먹어도 저속노화를 할 수 있는 게이드죠. 네, 환자분 약간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이제 살고 싶은 아파트가 위영수 리더님이 지난달에 그러셨잖아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 아이들 밥만큼은 내 손으로 해주고 싶었다. 저는 그 반대입니다. 저는 3도 4촌 이런 거 싫어하고 정말 도심 라이프를 즐기고 싶어하고 집안 일이라면 딱 질색인 사람인데 그런 제가 살고 싶은 아파트 어디일까요? 밥 주는 아파트. 그래서 밥 주는 아파트가 구해저 홈주에 여러 군데가 나와서 조식 주는 아파트가 여러 군데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입지적으로 저희 아들이 세브란스를 다니기 때문에 세브란스에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영등포구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살고 싶은 아파트는 브라이튼 여의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불꽃축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불꽃축제 할 때마다 돗자리를 펴고 거기서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하루 종일 대기를 탈 수는 없어서 항상 불꽃축제가 시작될 쯤에 저희 남편과 차를 타고 그렇게 온 가족이 마포대교와 온효대교를 계속 돌아요. 다리 위에서라도 불꽃을 보고 싶다. 근데 여기 아파트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이 장어덮밥을 참 좋아해요. 지영 리더님이.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면 장어솥밥이 나오는 날 스폰서님 제가 해드릴 수는 없지만 와서 드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드림카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실 외진차가 아니에요. 저희 아이가 휠체어형 유모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휠체어형 유모차를 바로 휠체어체로 실을 수 있는 이제 개조차가 있어요. 근데 이진우브라는 그 장애 그런 물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도구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나마 다른 데의 업체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개조차를 만들어주는데 레인은 2,300만 원인데 사실 저는 레인은 좀 불안해가지고 아이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카니발을 사고 싶거든요. 근데 그 차가 4,500에서 4,700만 원 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운전이 미숙해서 옵션이라도 넣는다고 치면 더 비싸지겠죠. 그래서 이런 차를 갖고 싶은 게 저의 이제 드림입니다. 근데 왜냐면 저희 아이의 휠체어 유모차가 15kg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15kg 이렇게 들으면 되지가 아니라 휠체어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트렁크에 실을 때 저희 남편이 항상 말을 해요. 이렇게 끙차 올리면서 저희 남편마저도 슬프게 되게 내가 몇 살까지 이거를 들어서 여기다 넣을 수 있을까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이제 휠체어를 들어서 넣는 것보다는 저희 아이가 21kg인데 휠체어에서 아이를 안아들어서 카시트에 실을 때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여름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메이크업을 못하는 게 화장을 해봐야 아이 막 이렇게 하면은 진짜 땀에 화장이 다 지워져요. 그래서 선크림만 바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레드 틴트를 꼭 가지고 다니는 그래서 이런 이제 저희 아이 이렇게 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게 안정적으로 휠체어를 만들려면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넘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의 드림카고 저희 아이가 작년에 푸르메 재활병원에서 6개월간 그 하루에 6시간씩 집중 재활을 받았어요. 근데 약을 바꾼 효과도 있었지만 딱 약을 바꿨을 때 때마침 그 재활을 정말 종일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진짜 지금은 그 2023년만 해도 저희 아이가 누워서 지냈거든요. 앉아있지 못했는데 그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으면서 지금은 쇼파를 짚고 혼자서 일어서서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선한 영향력을 받은 거잖아요. 그 형에게 항상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도 똑같이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 제가 매년 4월 말에 푸르메 병원 그 건립일이어가지고 푸르메 런을 하더라고요. 1년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 4월에 저희 아들과 함께 여기를 나가고 싶은 게 이제 목표고 푸르메 운동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푸르메 런은 이렇게 장애 아들도 되게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3km 코스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 아들이 아직은 잘 못 걸으니까 아들 손을 잡고 같이 이제 참여하려면 제가 3km 코스. 근데 원래는 저희 아들을 휠체어 태운 채로 저는 달리려고 작년에 생각을 했는데 아들이 걷게 되니까 같이 걷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제가 결혼 전부터 사실은 여기저기에 후원하고 있는 매달 후원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기부는 있지만 저희 아들 이름으로 매년 생일에 제가 푸르메 재단에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직은 소정의 금액이지만 내가 이제 조금 더 핀업을 하면 더 큰 금액으로 증액을 하고 싶다. 이것도 되게 슬픈 이야기가 제가 뭐 국제 MST 뭐 승강원 여러 군데 결혼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가 되니까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후원을 끊어버렸나 봐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수입이 없었어요. 뭐 돈도 안 벌고 있으니까 일을 못하고 아기가 어렸을 때니까 병원 다니면서 마음이 피폐했지만 선뜻 후원을 못 끊겠더라고요. 아 내가 그냥 뭐 밥 한 번 안 사 먹으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냥 그거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그런 데서 다 오는 거예요. 후원을 안 끊는 사람들한테 증액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차마 증액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구질구질하게 저희 아이가 아파서 장애가 있는데 일을 못 하니까 증액은 못 할 것 같아요. 대신 제가 절대 끊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약속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약간 더 이런 기부를 하고 싶다라는 저는 그림이 있고요. 제가 이제 천주교 신자다 보니까 이렇게 유럽으로 성당 투어를 떠나고 싶어요. 근데 되게 슬픈 게 아직은 제가 돈도 없고 저희 아이도 이제 불편하다 보니까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슬프게도 제 제자가 바티칸에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제가 유럽으로 여행을 가면 유럽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한테 항상 부탁을 해요. 성당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아들 한 번만 생각해 줄래? 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데 고맙게도 제자가 이제 제가 DM을 보냈더니 선생님 저 성 베드로 성당에 가서 연우 위해서 기도했어요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정미 리더님이 스페인을 갔을 때도 제가 가기 전에 부탁을 했어요. 성당에 들어가게 된다면 유럽은 뭔가 좀 기도빨이 더 잘 먹히지 않을까? 기도 좀 해줄래? 그랬더니 저기 세비야 성당에 세비야 성당에 갔을 때 계단을 오르면서 계속 연우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우리 아들과 함께 여기로 직접 가고 싶다라는 저의 이제 꿈이 있고요. 이게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에요. 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의 저자인 조승민 씨는 15살부터 이제 시력이 안 좋아지면서 맹인이 된 케이스가 시각장애인이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복지관에서 하는 여행 투어에 신청을 했더니 동행자가 없으면 보호자가 없으면 받아줄 수 없다. 근데 복지관인데 정말 배신감이 들어가도 화가 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태라서 보호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시각장애이지만 여행을 떠나보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시각장애인 친구 2명과 함께 셋이서 타이페이로 여행을 떠나요. 근데 여행지에서 어떤 할머니들이 관광지에서 마주친 이제 한국에 한 번 앞도 못 보면서 여기로 왜 왔어? 그랬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보이지 않아도 보고 싶고 들리지 않아도 듣고 싶고 걸을 수 없어도 뛰고 싶다. 모든 이들은 행복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비록 제한적인 감각이라고 해도 나는 들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으며 낯선 바람을 느낄 수도 있다. 그것으로 행복하다면 여행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글을 썼어요. 그리고 이분이 사실 글에 남기진 않았지만 저도 예상이 되는 게 수많은 거절과 모욕과 조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분의 책에서 되게 슬펐던 게 한국 공항이 너무 차가워요. 타이페이는 버기카를 가지고 와서 이분들을 태워서 정말 무사통과를 하는데 여행을 즐겁게 마치고 한국에 딱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무전기를 찬 공항 직원이 앞도 안 보이면서 저렇게 다니고 싶나라는 말을 바로 들었을 때 차가운 한국에 돌아왔구나 찬물을 끼얹는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갈 수 없는 곳에서 되돌아온 적도 되게 많고 지금은 이제 제가 몇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랑은 식당 하나를 가더라도 전화를 하거든요. 휠체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이동권에 되게 좀 현실이 막막하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도 내일이 아니다 보니까 마음속으로 한 번씩 욕한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전장면에서 이동권 시위를 할 때 사람들이 출퇴근하니까 화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왜 집구석이나 처박혀 있지? 왜 나와서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나 하는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리는데 그걸 볼 때마다 저희가 저희 아이를 평생 데리고 다니면서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스스로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제 우리나라가 좋게 바뀔까라는 저희는 마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아이를 데리고 여행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 뭐 케어 서비스 공항에 다 신청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여행을 계획하는 제2형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떠나는 T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엄마다 보니까 남편도 그런 걸 알아보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상대적으로 여행을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저의 마지막 드림은
아메이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아메이 사람들이 여행만 이야기하면서 뭐 고삿포로 했을 저는 하나도 설레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우리 아이 갈 수 있을까? 나는 여행 평생 못 갈 것 같은데 전혀 설레지 않네라고 했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어떤 리더님이 위너스 라방에서 스피치를 하셨는데 자기 부모님이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신데 그 치앙마이를 같이 모시고 갈 때 본사에다가 여차저차해서 우리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되게 불편하다라고 말을 했을 때 본사 직원들이 모두 케어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감동을 했다는 스피치를 듣고 그때 제가 엄청 울면서 나도 우리 아들 데리고 가고 싶다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드림이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지 모르는 정도로 여러분들 너무 집중해서 잘 들으셨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게 컴맹이네요. 이거는 우선 꺼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잠깐 이제 영상 하나 보는데, 이따가 제 영상 하나 보는데 그건 이따가 보는 걸로 하고. 영상 보시면 제가 저희 아빠가 군인이셨잖아요. 근데 저희 아빠는 아빠가 돌아가시면은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긴 했지만 아빠가 돌아가시면 엄마가 70%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누가 얘기하는데 50%라고 얘기하는 난 70%인 줄 알고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과거는 70%였는데 이게 60%로 줄었구나. 앞으로도 50%더 줄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군인은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키니까 저 어릴 때 아빠 그 전방에 계실 때 가면요 새벽에 군인 아저씨들 막 뛰어나서요 막 뭘 구경하라고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 진짜 장갑차 탱크가 막 지나가는 걸 봐요. 한밤중에 움직이거든요. 휴전선 가까우니까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 맨날 영상이나 책으로 봤던 거를 실물로 보니까 이거 너무 재밌어서 신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게 되게 아찔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위험하니까 이동하는 거였거든요. 전쟁이 이제 발발할 수도 있다 이러니까 제가 이게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니까 더 많이 주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포테이지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주고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옛날에 50% 준다고. 근데 군인은 70%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완전히 엉터리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그것도 다 오래 월급에서 떼가는 돈. 그러니까 세상에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뛰어요 돈을? 돈 많이. 깜짝 놀랐네. 이거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강정미 리더님이 나와서 본인이 비즈니스를 요즘 어떻게 어디에 집중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할 건데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2월 달이었어요. 2월 초에 2월 2일이었나? 우리 왜 그 장바구니 스마트오더 했던 날 있잖아요. 내가 그 현장에 이제 그거를 찾으러 갔었어요. 그날 제품을 주문하고 필요해서 이제 그걸 사가지고선 미리 샀어야 되는데 그날 그걸 받고 싶어가지고 미뤘다가 모아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사갖고 이렇게 오는데 거기서 그냥 되게 익숙한 모습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물건만 찾아갖고 올래다가 한번 휙 둘러봤어요. 매장 안에. 그랬더니 누구 익숙한 사람인데 긴가민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봤더니 강정미 리더였어요. 가가지고 그때 우리 만난 거 맞죠? 2월 초 맞죠? 나는 지금 1월 말인지 근데 2월 초였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웬일 어떻게 왜 왔어? 그랬더니 곧 소비자랑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A스테이션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건대에 가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이제 스케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왔어? 그날 노는 날이었잖아요. 명절 그날 일요일이었어요? 왜 날짜도 몰라? 근데 막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날 소비자를 만나고 끝나자마자 짐을 싸들고 저기 밑에 파트너 차정란 리더님 집에다가 뭘 갖다 옮겨놓고 그리고 지방에 갔다가 그 다음날 미팅을 하는데 홈미팅을 하는데 지방에서 자고 저 미팅을 끝내고 올라오면 또 집에 가서 짐을 챙길 수가 없으니까 미리 갖다 놓고 지방에 가서 일정을 보고 그 다음날 올라와서 홈미팅, 요리 미팅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참 고생한다 이랬을까요? 진짜 사업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진짜 너무 마음이 뿌듯했어요. 정말
진짜 사업답게 한다. 여러분 우리 사업자잖아요, 그죠? 저분이 도대체 그만한 점을 어떻게 소화하고 요즘 사실 비즈니스 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냥 뭘 어떻게 잘하는지 좀 자랑질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알이 틀려도 우리는 어때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부러우면 따라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저 고개 아프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여기서 얘기할게요. 아니 지난번에 누가 발표하셨다고 그랬죠? 그 리더님 한상수 리더님 파트너 되신 김영월 리더님. 네, 하셨다고 하는데 되게 좋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그래서 저한테도 뭘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 똑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더블 디톡스 다 하고 계시고 제가 그래서 제가 하는 걸 정리해 보는데 제가 하는 일을 리더님들이 다 하실 것 같아요. 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또 어떻게 했는지를 좀 정리해 보면서 생각했는데 첫 번째 제가 잘한 거 제가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뭔가 움직여야 될 도구가 필요했었어요. 저한테 되게 좀 작년 한 해가 좀 되게 정체되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지? 어떻게 다시 열정을 내서 내 사업을 활성화시키지? 되게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위너스에서 더블 디톡스를 뜬 거였어요. 근데 제가 잘하는 건 뭐냐면 저는 프로모션에 엄청 반응을 잘해요. 그래서 그때 사실 가방이요. 저 잘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거 너무 받고 싶은 이유는 그게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꼭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 마바도 여러분 프로모션 다 하셨죠? 많이 전달하셨죠? 네, 가방 그것도 너무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전달했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구매하다가 마침 위너스에서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무조건 난 프로모션에서 저걸 탄다. 목표를 세웠던 것 같아요.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무조건 얘기했어요. 제 파트너들도 붙었고 무조건 얘기했고 사실 우리 송순혜님 여기 계시는데 이제 가방 받아야 된다 얘기했는데 별로 가방에 그렇게 받고 싶지 않으시거든요. 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그래도 계속 얘기했고 리더님도 되게 전하려고 되게 애쓰셨고 파트너들도 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얘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블 디톡스를 좀 얘기해 드리면 제가 전달을 개수를 이제 몇 개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했었는데 대충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9월 달까지 27개 전달했고요. 저 혼자서 저 파트너들은 따로 하고 그리고 지금 12월까지 해서 31개 했는데 제가 1월 달에도 3개 전달했고요. 지금 2월 달도 3개 정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WT소스를 그냥 저의 도구로 삼았어요. 그냥 그 프로모션 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걸로 연결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매출을 이제 본사 가서 상담을 받으면 이제 PT 이상이 되면 그 자기 데이터 가지고 상담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거기 데이터를 보니까 어쨌든 뉴트리얼트가 70% 이상의 매출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제 매출 중에 가장 높고 그러면 내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 이거 더블 디톡스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후속 제가 전달을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해아래 새 것이 없는 거 아시죠? 그냥 제가 미팅 들으면서 여러 리더님들 계속 위너스에서 사실 지금 WT도 조금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계속 뭔가 들으면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요. 그리고 언어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말이요. 사람들한테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어가 되게 익숙하지만 사실 소비자들은 그 언어가 되게 어렵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걸 제가 계속 전달하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미팅 때마다 다른 리더님들이 전하실 때 그분들만이 쓰는 되게 쉬운 언어들이 있더라고요. 그 언어를 저 계속 적었어요. 그래서 계속 적었고 그 언어를 제가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 언어도 써보고 저 언어도 써보고 그러면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만날 때마다 얘기를 했고 제가 지금도
이거 계속 하세요? 저 매일 하나씩은 들고 다녀요. 사실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그 PT 하면서 이 뭔가 투자를 하면서 하는 게 만만치가 않은데 이거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거 하나씩은 꼭 들고 누구를 만나면 아무나 주진 않아요. 이거 되게 귀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줬다가 그냥 일반 전단지처럼 그러고 싶진 않아서 이렇게 뭔가 정해놓고 가지만 얘기하다 보면 뭔가 건강에 관심이 있거나 뭔가 뭐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W 디톡스 관련돼서 그러면 제가 그때 이제 이 디톡스 얘기하고 제가 가장 좋았던 거 제가 모델이 되니까 좋은 것도 저 사람들마다 만날 때마다 얼굴이 작아졌어요. 이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꼭 얘기하죠. 내가 W 디톡스를 했거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W 디톡스는 뭐야? 이게 디톡스는 아닌데 W 디톡스는 뭐야?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제 신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고 나서 이 사람이 반응이 좋으면 이건데 한번 먹어봐. 이거 10,000원짜리거든. 물 타서 한번 먹어봐. 그래서 주면 사실 물 있는 데서는 바로 먹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줄 때 어떤 걸 활용했냐면 여러 번 저 시도했는데 처음에는 소금 넣었었어요. 소금 넣으면 좀 되게 맛깔스러운 거 아세요? 그러면 좀 먹을만 하고요. 그런데도 저 맛이 너무 힘들다는 사람한테는 제가 녹차 프로틴 사서 녹차를 좀 섞어서 넣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저 녹차도 먹고요. 또 한 번은 그 키즈 프로틴 있죠. 그것도 좀 섞어서 먹어봤어요. 그럼 가끔 왜 저희는 매일 먹으니까 지루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먹었는데 제가 다 해봤는데 결국은 제일 맛있는 건 이거예요. 소금 살짝 넣고 소금 살짝 넣는 게 제일 맛있고 소비자들도 처음에는 좀 그런데 먹다 보면 그게 제일 맛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자체가 사실 프로틴 자체가 그 녹차나 그거는 좀 떨어지잖아요. 다른 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그냥 순수 프로틴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거 한참 우리 송순혜 리더님 덕분에 우리 팀도 이거 있었잖아요. 이거 다 활용하셨나요? 그럼 지금도 갖고 다니면서 계속 드려요. 계속 드리고 얘기하면은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펴서 아예 다 설명을 그 자리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제가 저는 팀에서 우리 그 디톡스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한 사람들 모여서 한 사람들에게 설명했던 영상인데 꼭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바로 보내드려요. 그러면 진짜 관심 있는 분들은 들으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7월 달부터 얘기하기 시작했잖아요. 처음 지인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매년 지인들은 늘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지겹도록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쟤 또 디톡스 얘기하네. 쟤 또 다이어트 얘기하면서 알았어 이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12월 달부터는 다시 그분들랑 만나면 계속 얘기하죠. 강정민 아메이 깔때기니까 그래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에게 타이밍이 된 거예요. 그럼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또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든지 말든지 싫어하든지 말든지 계속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12월달, 1월달, 2월달이 사실은 새로운 삶보다 지인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가는 거 먹잖아요. 그러면 저 일부러 대놓고 먹거든요. 우리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말하기 전에 보여주는 것도 해야 되니까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제도 제가 교회를 옮긴 지 이제 1년 조금 넘어서 사실 교회에서 아메이를 오픈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랑 친하게 된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제가 아메이 한다는 건 오픈을 해놨지만 제가 제안하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분이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치약을 사고 싶은데 회원가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완전 대박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완전 반가워서 이제 가입시켜드리고 그분은 교사인데 남편 이름으로 이제 자기가 아메이 유산균을 먹었었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살 데가 없어서 하고 그분하고 친해지면서 제가 샘플링도 주고 뭐도 하고 그분은 처음에 식이섬유를 먹었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을 먹었고요. 이번에 어제는 어머님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아예 이거 패키지를 들고 가서 얘기했고 다시 설명을 했더니 이거 우리 엄마한테 꼭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드셔보시고 어제도 맛이 괜찮네요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한 건지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마바가 같이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W 디톡스 끝이지 않고 마바가 연결돼서 되게 좋은데 마바는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다 하시고 있는 맞죠? 여러분들도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끝까지 지속적으로 얘기하자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좋은 사례들은 이제 소비자 연결을 팔로업을 계속 했을 때 지금 W 디톡스를 제가 30명이 넘게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죠. 왜냐면 1년에 한 번 대청소 하자 해서 1년에 한 번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소비자들 그 세 분이 이 디톡스가 너무 맞아서 자기는 매일 아침 먹고 싶다고 그래서 세 분이 계속 드시고 계세요. 근데 이분은 소비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소비자가 아니고 저 파트너 통해서 알게 된 분인데 그분이 먹고 너무 좋아져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달려가야죠. 파트너가 관리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매주 월요일마다 달려가고 있어요. 얀탑에 사시는데 그래도 달려가서 계속 샘플링도 보여주고 뭐하고 그분도 마바를 하셨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마바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3%를 원했을 때 마바 하셔갖고 온 가족이 다 하셨고 이제 며칠 전 월요일도 제가 갔는데 결과가 나오셔서 마바도 펴놓고 설명해드리고 그러니까는 정독을 하셨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레포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상당히 그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진짜 같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데이터 확실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연결이 돼서 지속적으로 먹는 분이 생겼고 디톡스까지는 더블 디톡스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꼭 얘기해드린 게 뭐냐면 그 단백질 먹을 때 왜 우리 지효셉 대표님이 그 에콜 얘기하셨잖아요. 그 에콜 얘기를 다 해드려요. 그 에콜은 그래서 에콜이라는 성분이 있으면 유방암, 뭐 치매 이거 다 예방하는 거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해드려요. 그랬더니 그러면 단백질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 나아가서 괜찮을 것 같은 뭘 추가하냐면 식이섬유를 같이 먹어야 그게 먹이가 되고 뭐가 돼서 훨씬 더 그런 걸 설명을 해줘요.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다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미팅 때 들었던 거를 저 계속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연결하면 좋을까를 계속 하면서 미팅 때 제가 필기를 하거든요. 사실 필기 때 뭐 그냥 적자생존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미팅 때는 사업 설명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그냥 요즘 제가 하는 건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사업 설명할 때도 제가 만난 사람이 다양하니까 어떤 리더님이 얘기할 때 제가 최근에 임팩트 있었던 게 뭐냐면 임정원 리더님이 사업 설명하실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 하셨어요. 우리는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생활하는 사람은 생필품도 쓰고요. 생활하는 사람은 일도 하고요. 생활하는 사람들은 사람도 만나고요. 그래서 몇 가지 얘기하시는데 제가 갑자기 그림이 빵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하는 사람들 이렇게 연결해갖고 저 요즘 사업 설명 그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그냥 생필품 생활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안에서 쓰면 이거 다 너 거 할 수 있어. 그 얘기 하고 그 돈이 되는 소비를 해봐. 이 얘기를 계속해. 저 이제 많은 말을 하지 않고 몇 가지 핵심 키워드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얻는 거는 미팅장이 맞는 거예요. 예전에 미팅장에서 제가 뭐 미팅을 사수하고 뭐 되게 필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필기하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마방. 그렇게 해서 이제 디톡스는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마바로 넘어가면 마바는 제가 제일 좋은 도구는 이거예요. 이거는 제 거. 제 건데 저 2번 했고 지금 요번에 한 번, 세 번째 하거든요. 제 사례를 그냥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드릴게요. 제가 22년 처음 나왔을 때 초창기 때 했었어요. 그때는 맞춤형 유산균을 먹지 않았었던 거잖아요. 근데 제 결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입으로만 마바를 얘기했을 때는 다들 그래 뭐 유산균 장 중요하니까 뭐 이러고 제가 이거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요 여기에 멈춰요. 보이세요? 저 마바 먹기 전이거든요. 근데 평균하고 제가 지금 유익균도 상당히 많고 다양성도 높아요. 그다음에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도 어쨌든 평균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뭐가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니까 그리고 내 말이 아니라 이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데 왜 이렇게 좋아? 너는 왜 좋아서? 나는 365 밸런스를 꾸준히 먹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거든요. 20여. 비싸다 그러면 이건 안 하는데 그 뭐 하는지 아세요? 365. 너무 신기하죠. 365 내가 그렇게 얘기도 안 샀는데 이거 보여주고 이거 꼭 해봐. 너무 괜찮은 것 같아라고 했을 때는 이거 비싸다고 안 샀는데 365를 사니까요. 어제 제가 그 집사님한테도 이것도 보여드리고 마바도 얘기해드렸는데 WD토스 얘기하면서 마바 연결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어제 뭐 떴더라고요. 나한테는 얘기 안 하셨거든요. 상단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근데 바로 365 다시 주문하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건 24년도 제가 5월달에 했어요. 5월달에는요. 두 번째 나올 때부터는 그 이전보다 변화된 거 나오잖아요. 이거 그래프 사사보면 해갖고. 근데 문제는
이거보다 낮게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죠. 제가 이거 했을 때 2번이 나왔거든요. 아니 5번이 나왔어요. 5번이 나왔는데 사실은 2달밖에 안 먹었어요. 2달밖에 안 먹고 그냥 365만 주구장창 먹었어요. 안 되죠.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그랬죠. 내가 나왔는데 그걸 안 먹고 그랬더니 조금 떨어졌어. 그래도 저 어디예요?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유익균이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24년도가 제가 조금 힘들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일도 있고 뭐 이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먹는 것도 막 함부로 먹고 유산균도 그거 안 먹고 이랬더니 약간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얘기하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제가 변비 관련 미생물이 되게 낮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식이섬유 먹으면 변비 좋아진다고 늘 얘기했는데 이거 보여주니까 야, 너 왜 변비가 이렇게 낮아? 정말 민망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잘 먹어야 돼. 그리고 있잖아, 제가 여러분들 이제 변비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난 변비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기준은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가 절대 변비 아니라고 해요. 그러고 싶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10명 중에 9명 이상은 변비가 있다. 네, 그래서 저 그게 얘기해요. 물 많이 먹어? 그리고 얘기하고 네가 아는 변비가 변비 아닌 게 아닐 수가 있어. 나도 봐봐 이게 잘 안 먹고 이렇게 이랬더니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얘기하면서 얘기해주고 제가 지금 3번째 보냈는데 3월달에 결과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걱정되긴 해요. 왜냐면 제가 요즘 좀 장이 안 좋거든요. 그 대신 5번을 갖고 제가 정말 열심히 먹었어요. 5번을 열심히 먹었는데도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제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작은 근종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근종이 있으면 변비가 심할 수 있대요. 네, 변비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그 전에는 복부에 가스 차는 일이 없는데 제가 유산균도 잘 챙겨 먹고 WD도 먹고 하는데도 요즘 그렇게 가스가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뭘까? 근종의 문제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산부인과 좀 가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사례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는 제가 예전과는 다르게 더 되게 세밀하게 적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한테 제대로 전달할까를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저는 이거 앞에서부터 여러분 다 꼼꼼히 보셨어요 이거? 저 처음에는 잘 안 봤거든요 사실. 저 좀 대충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눈에 띄는 것만 가지고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설명을 하는데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대충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하려고 하니까 약간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고 또 들을 때도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 지효석 대표님 거 들으면서 이거 설명 꼭 해주셔야 되더라고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결국은 내 몸 안에서 또 다른 대사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에콜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용어는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건강을 얘기해준다라는 거를 얘기해주면 조금 이해하고 그럼 그거 대사체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네 라고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마바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리더님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자기 소비자 중에 한 분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대체의학병원을 갔는데 전신 검사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대체병원에서? 대체의학병원에서? 100만 원? 600만 원. 전신 검사 모든 검사를 다 하는데 거기에 우리 이거 변 검사가 있어요. 600만 원이에요. 제 이 얘기 꼭 해드려요. 왜냐면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변 검사도 포함해서 600만 원을 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유산균을 맞춤형으로 줘야 하니까 여기 병원에서는 우리처럼 맞춤형 유산균이 아메랄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지 아세요? 아침에는 A사, 점심에는 B사, 저녁에는 C사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 개를 세팅해갖고 유산균만 한 달에 얼마? 그래서 이분이 이 마바를 전달받고는 깜짝 놀라면서 전 가족 마바 검사를 했고 그리고 유산균을 먹기 시작했대요. 왜냐면 40만 원이면 한 달 자기 40만 원이면 가족들 4사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52,000원이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해드려요. 그러면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친한 언니가 사실 다른 네트워크를 해요. 다른 네트워크를 하는데 그래서 영양제를 되게 잘 챙겨 먹는데
제가 그분에게 고마워서 이번에 제가 선물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뭐라고요? 이거 나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자기가 사실은 남편이랑 병원에서 이 병 검사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지를 제가 오늘 그거를 놓고 왔는데 결과지가 이런 레포트랑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거보다 사실 되게 좋더라고요. 내용이 더 많고 되게 세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니 비싼 것도 비싼 건데 맞춤형 유산균을요. 그러니까 형부는 완전 상위 5% 나왔고 자기는 한 45%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 유산균을 맞춤형 유산균을 똑같은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내가 보니까 걔네는 그 유산균 하나 그냥 어떤 그 회사의 브랜드사의 뭐 제가 보여드리려고 챙겼는데 그걸 놓고 왔는데 아무튼 똑같이 그러니까 언니가 뭐야 자기는 이렇고 나는 이런데 왜 유산균을 똑같이 보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러면서 설명을 또 했죠. 언니 언니 이제 검사하면 형부랑 언니는 분명히 번호가 다르게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걸 먹어야 돼. 근데 이 언니가 가입을 안 하다가 이번에 제가 등록해서 가입을 시켜줬고요. 이거 나오면 맞춤형 유산균 먹을까 안 먹을까요? 먹죠. 그래서 저 그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적어도 유산균을 소비하시는 사람이 되니까 아 이거구나. 뭐 해도 이게 얼마나 아메이 안에서 우리가 진짜 특별한 마바가 얼마나 특별한 건지를 되게 많이 생각이 들었고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 많이 해드리고요. 그때 그 뭐지 심하영 리더님이 얘기해 주신 거 제가 기억나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건강을 결정하는 건 장내 미생물이야. 그리고 그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건 그 미생물이 다양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알아? 개개인의 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먹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면서 전 뭐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 해주냐면 그 영상 중에 왜 쌍둥이 마바 그 영상 인터뷰하신 거 아시죠? 그거 얘기를 해요. 같은 쌍둥이인데 같은 엄마에게 태어나서 같은 환경에서 잘 이렇게 했는데 한 놈은 크고 한 놈은 작아. 근데 마바를 검사했더니 성장 미생물이 다르더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할 때는요. 그 애들 키우는 엄마들도 되게 관심 가져요. 진짜로.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춤형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있고요. 아까 우리 리더님 지금 꿈 발표하시면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힌트를 얻었잖아요. 저성노화 이거 요즘 되게 진짜 핫하거든요. 요즘 그 에라원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혹시? 보셨죠? 근데 꿈이 또 하나 생겼잖아요. 정미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건강하는 거 우리 건강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서도 저성노화도 나오고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 그거 보면서도 그래 사람들에게 저성노화라는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리더님 하는 거 보면서도 그 저성노화에 관련된 자료 같은 거 또 계속 보여줘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마바 얘기할 때는 이거 혹시 있으세요? 웰리스랩? 이거 제가 투샷 가니까 이거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 뒤에 보면 마이랩에 대해서 아마 근데 이런 자료는 또 나올 것 같아요. 마이랩 저기 웰리스랩이 출시되니까 여기에 이런 것들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뭐가 있냐면 그 건강공 보험공단에서 하고 데이터 가지고 한다 이런 설명도 있고 제가 좋았던 건 뭐냐면 당신의 건강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건강 점수, 노화 속도가 나와요. 그 노화 속도가 나와서 1.36배속. 우리 각자 이게 다르겠죠. 자기의 데이터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 노화 억제 분석 지수 뭐 이런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웰리스랩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미리 보여주는 거였더니 이거 보여주면 이거 꼭 해야 돼. 어제 그 교회 집사님도 보였더니 집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회 진짜 저희 사업 얘기도 안 했고 관심도 없으시는데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메이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이 아메에서만 먹겠는데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사업이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정말 얘기하면서 이게 진짜 좋은 사업의 도구라서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집사님도 혹시 하시고 나중에 소개할 사람도 저기 해주시면요. 제가 공짜로 어떻게 해드릴게요.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에도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진짜 엄청난 도구라는 걸 제가 마바를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부터 알것 같아요. 사실 지효섭 대표님 강의는 제가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똑같은 것도 또 듣고 기억이 안 나니까 내가 입으로 열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가속화되는 노화를 확인하는 거에 이제 웰리스랩이 앞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지금부터 알려주시면 마이랩 하고도 웰리스랩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맞춤형
영양제도 다 우리 안에서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그것도 얘기해요. 제가 그 아메이 안에 데이터가 가장 많다. 그 회사가 그 이제 A보드에 워낙 많고 이런 어떻게 됐는지 20년 그 뭐죠? 20년 도착이야 했던 뭐 이런 것도 꼭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면역력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는 알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면역력이 좋다는 얘기는 자연 치유력이 높다는 얘기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치유하는 게 그게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반응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이 장내 미생물에 따라서 반응이 되게 다르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에 맞는 그 맞춤형 유산균을 먹고 이 반응도를 훨씬 높이면 똑같은 음식을 먹고 100% 소화하는 사람이 있고 30% 20%밖에 소화를 못하는 사람도 있다. 네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건 다 똥으로 그냥 끝나버린다. 이런 얘기 제가 이 얘기 꼭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W 디톡스까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제가 아까 그 단백질 섭취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모닝 얘기할 때 에콜이라는 성분하고 그 뉴로리틴 A라는 성분이 있어요. 저 이렇게 기억이 안 나서 뉴로리틴 A는 그 미생물을 활성화하는 물질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까 포스트바이오틱스 대사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활성화돼야 대사체도 좋은 대사체가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없으면 뉴로리틴이라는 A가 없으면 아무래도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 단백질도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얘기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WX나 우리 영양제 먹고 있는 소비자들한테는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이 마발을 좀 가격대가 있고 이거 되게 망설이는 분들한테는 미생물이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네가 먹는 WX를 먹어도 100%를 다 흡수해서 그거를 발휘할 수 있다. 이 얘기도 꼭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소비자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때그때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영리더들한테는 이런 얘기 해주면 좋아하더라고요. 장 속에 너의 건강을 지키는 제약회사를 좀 한번 만들어보자.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줘요. 그래서 미생물을 다양하게 만드는 거랑 또 하나는 물 많이 먹는 거 되게 많이 얘기해드리거든요. 그 물 많이 먹는 거 얘기하면서 이 물에 대한 얘기가 조금 깊이 들어가면 그럼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정수기 얘기해요. 그래서 정수기 또 물 얘기하고 물론 그 얘기는 또 그래 그 물 바꿔야 되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지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하면 지금 그리고 요즘은 레시틴 다시 저도 대본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W 디톡스 얘기하기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도 그거 하나만 들고 다녀요. 사실 저는 뚜벅이라서 아까 리더님 이현수 선생님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그때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미리 갖다 놓지 않으면 제가 그 물건을 모두 들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덜 내가 힘들까를 고민해요, 사실. 그리고 항상 운동화 신고 다니는데 요즘은 저도 한참 제가 피부가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왜냐면 전 지금 피부가 나이가 되게 좋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내가 노화가 되고 있구나 되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홍순애 리더님이 항상 저희 스폰서님이 이게 예뻐야 되는데 피부가 자꾸 얘기하셔서 막 진짜 나도 받은 스트레스 받는데 자꾸 얘기하시는데 자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티스트리도 원래 피부가 좋고 다른 제품을 더 많이 써야 되니까 저는 토너하고 그 단백질 프로틴 크림만 썼어요 사실. 근데 기미도 자꾸 올라오고 우리 혜리 리더님도 야 너 얼굴이 이렇게 칙칙해 맨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나도 아는데 그 얘기하면 제가 속상하지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 다시 아티스트리도 다시 세팅해서 쓰는데 하나 더 얘기도 이게 마법과 상관없이 하나는요. 그 우리 아까 리더님들도 그 뭐지 아로마 막 얘기하시는데 우리 그 캐리어 오일에다가요 레몬하고 프랑키센스하고 라벤더를 1:1:1 비율로 그러니까 저는 그 뭐지 우리 그 비타민 C 히어로사 거기에다가 캐리어 오일 다 담고요 10방울씩 1:1:1 비율로 해갖고 저녁마다 바르고 있는데요 저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신혜진 저 좀 좋아지지 않았어요? 네, 좋아하시죠. 좋아졌어요. 아니 진짜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진 게 나쁜 없는 자산이 나 이 몸뚱아리 하나인데 건강해야 되고 피부 보여지는 것도 해야 되고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얘기들을 해드렸는데 사실 제가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안 하시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지만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냥 계속 얘기하자. 계속 얘기하자. 그리고 어떤 언어로 전달하는 게 좋을지를 계속 다른 리더님들한테 벤치마킹하자. 회화를 세 것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뭐 새로운 게 있나요? 저한테 지금 여러분 들으시고 다 하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고민하고 궁리하고 그 일들을 그냥 하면 된다.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돗자리 갖고 싶죠? 저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앞에 이게 있어야 거거든요. 영상 안 봐도 되니까 왜냐면 그 영상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알려드릴게요. 밑에다 내려오면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됐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은 이게 체온 조절이 안 되나 봐. 막 더웠다 추웠다. 연락하고 저 뒤에서 부채질했어요. 어제 홈미팅을 갔는데 제가 부채를 끓여놓으니까 요즘 방학이잖아. 애들이 있잖아요 집에. 이거 누구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거라 그랬더니 왜 그러니까 왜 겨울에 부채를 갖고 다니냐. 아줌마도 열이 뻗쳐가지고 겨울에도 부채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너무 좋으셨죠? 네. 와이부터 시작해서 매달 이렇게 비즈니스 그러니까 저희 팀이 누구는 뭐가 강하고 누구는 뭐가 강하고 이렇잖아요. 아까 본인의 매출의 70%가 뉴트라이트라고 했는데 저도 뉴트라이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아메이 평균 지금 70%면 한국아메이 평균보다 높을 거예요. 아마 매출이. 그죠? 높은데 저는 그냥 약간 평균 언저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이 되게 뉴트라이트 저를 보면 알겠잖아요. 아티스트는 약하게 생겼죠, 그죠? 그럼 내가 도대체 뭐가 강한 거지? 우리 너무 신기하게 저희 팀이요 홈테크가 되게 강해요. 홈테크가. 진짜? 너무 신기하죠? 신기하죠? 홈테크가 저희가 한국어의 평균보다 높더라고요. 저희 팀 전체가. 우리 저기 위너스도 그래요. 위너스가요 뉴트라이트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요즘 회사 이제 그래서 계속 홍진희 리더님이 그쪽으로 어쨌든 웰리스 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계속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뉴트라이트 우리 정말 그래도 어쨌든 균형을 갖춰야 되니까 빨간 립스틱 우한 있어 보이는구나. 그 생각은 못하고 내추럴하다고 생각하고 맨날 이러고 다니고 우한 있어 보여. 저는 이게 여기가 이렇게 뭔가 색깔이 입혀지면 되게 불편해요. 내가 내 얼굴을 봤을 때. 그래서 발랐다가는 지우게 되고 색깔을 강한 걸 그래서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몰입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 다 읽으셨죠? 그 책? 그 책.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오랜만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책이에요. 책을 그냥 여러 번 놓고 막 이거 읽었다 저거 읽었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책은 들었는데 그분의 영상을 보고 제가 그 책을 선택을 했는데요. 영상이 더 좋더라고요. 책 내용보다. 책 내용이 별게 없어요. 글 쓰는 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진짜 내용이 조금
그래서 이게 좀 이걸 끝까지 읽어야 될까 뭐 이런데 어쨌든 책을 잡아서 끝까지 읽어야자고 이제 읽어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집중하는 거, 몰입해서 깊이 들어가는 거. 제가 이제 어쨌든 이 사업하고 좀 제가 몰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 사업과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200몇 페이지인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천재와 보통 사람은 지적 능력의 차이가 아니래요. 지적 능력의 차이는 이게 질보다 그러니까 머리가 더 좋아 이게 아니라 양의 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몰입하는 시간이 강했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그분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오랜 시간 생각하며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학습법이다. 또 여러분들 지금 강정민 리더님 스피치 들으면서 되게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우리 똑같은 거 들었는데 근데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들어 제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들어서 소화시켜서 내가 내 거를 응용해서 적용이 돼야지만 그게 참된 여러분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정민 리더는 그걸 하신 거예요. 들을 때마다 그 전체 내용에는 다 귀담아 들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1시간 5분 동안에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어떤 한 가지 테마가 내 귀에 들리면 그게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홍진희 리더님이 늘 뭐 미팅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배우려고 모이는 자리가 아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배우는 게 되게 위험하대요. 왜냐면은 머리만 무거워져.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 김한선 짤 도는 거 아시죠? 자기가 너무 많은 시간을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그거 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고민이 인생을 바꾸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자.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렇게 결정했다 그런 영상인데 제가 그 영상을 짤로 도는 거 말고 본래 그 인터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지? 그 성시경이랑 둘이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찾았어요. 찾아갖고서 내가 그걸 또 잘라갖고 편집을 하고 1.5배속인가 1.2배속인가로 좀 빠르게 내가 영상을 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필요하면 제가 그 영상을 유튜브 들어가지 않고 이제 한 거니까 내가 그거는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엊그제죠? 엊그제 여러분들 일요일날 밤에 갑자기 번개 미팅이 있었어요. 우리는 번개였어요, 그죠? 진짜 번개 맞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9시니까 쉬고 있었어요. 밥 먹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한기수 리더 전화 오더니 막 난리가 난 거야. 너 저기 봤냐? 그래서 뭘 봐요? 그래서 뭘려고 그랬더니 빨리 저기를 보내는 거예요. 저희 카톡을 보고 빨리 그거 빨리 공지를 띄우고 막 빨리 들어가서 또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열어갖고 나 먼저 들어가도 공지를 띄우고 막 난리를 쳤거든요.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고 그냥 쉬시느라고 못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앞에 서은혜 리더 거는 아예 다 날렸어요. 저희 너무 늦게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양혜숙 리더님 거, 그 다음에 이제 신영주 리더님 거. 신영주 리더님 거는 아마 다 들어오신 분들 풀로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걸 못 드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죄송해요. 제가 자꾸 말이 꼬여요. 그냥 이해하세요. 이게 성질이 급해서도 아니고 기능사계 문제라 어쩔 수가 없으니까 제가 여기 잇몸에 신경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통증이 일어나면은 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혀가 약간 꼬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인은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게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너십과 목표와 마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오너십을 가지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나를 진단하는 거예요. 오너십이라는 건. 오너십은 누굴 막 이끌고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수 있고 모른다고 생각하고 미팅을 듣게 되고 깨닫는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오너십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거에 근거해서 볼 때 어때요? 강정민 리더는 오너십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는요 오너십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게 지금 굉장히 개발되고 극대화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저분은 시간이 흐르면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죠. 아메이를 내가 알아들었어. 이걸 하고 있어. 그렇다고 그냥 시간이 흐르면 성장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팅에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너십에선 모든 미팅이 내 미팅이 되어야 된다. 저 사실은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진짜 파트너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미팅에 대한 중요성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이렇게 희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코로나 때 우리가 뭐 라방도 했었고 막 줌 미팅도 하고 하는데 사실 줌 미팅 그 들어가서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카메라만 들어와 있어. 줌인데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들어온 척은 해. 근데 마이크를 안 꼈다는 건 뭐예요? 듣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거 왜 해요 그거를? 화면을 안 킨 게 아니라 이렇게 카메라 있잖아요. 들어가면 오디오가 아예 켜져 있질 않아. 이게 켜서 끄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아예 틀어져 있질 않아. 이거는 카메라 접속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기 오디오 접속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줌에 들어가서 여러분 제일 끝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다 떠요. 그런 경우 있어요. 두 개를 열어놓는 경우. 두 개를 열어놓는 경우는 하나는 뻔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닌데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제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참 놀랍죠. 그거는 그 미팅은 누구를 위한 자리예요? 나온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척 한다고 되지 않아요. 진짜로 해야 되거든요. 그건 나를 위한 자리예요. 여러분들 아메이는 시스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열어주는데 나는 그냥 참석만 하는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OM도 나는 아무도 초대되지 않아. 그래도 여러분 그 자리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 미팅의 주인이니까. 내가 거기 와서 오늘은 혼자 왔지만 누군가는 다음에 그 자리에 데리고 오기라고 마음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거냐면 내가 언젠가는 그 미팅을 활용할 날이 올 거잖아요. 내가 언제나 이 모습으로 있지 않죠. 내 네트워크가 점점 커질 건데 그럼 언젠가 나를 따라올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내가 없으면 어떤 미팅도 그냥 없는 미팅이에요. 내가 그 미팅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나는 아직 3%고 6%고 미팅이나 다이아몬드들이 다 주관하는 거지 뭐 내가 무슨 뭐 책임 아니요. 여러분이 주인이세요.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오너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 설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되게 다른 얘기를 했어요. 목표 설정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어. 근데 얘가 표류하는지 항해하는지 어떻게 알죠? 목적지가 있으면은 항해하는 거고요. 좀 이탈해도 어쨌든 찾아가잖아요. 내가 잘 순풍에 잘 가고 있어도 목적지가 없으면 그건 표류하는 거라는 거예요. 목표 너무 중요하고 급한 사람이 목표를 이룬대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용준 리더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리더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굉장히 다급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점이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늘어져 있었어요. 근데 뭐 그래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비전 트립, 비전 보너스를 주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모두를 바꿔야 돼요 지금은. 그냥 그 전대로 딱 그때 그렇게 해도 됐는데 앞으로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빨리 모두 전하셔야 되고 급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목표가 강하면은 결국 사업을 쉽게 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목표를 강화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해야 할 이유를 찾으면 빨리 가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꼭 세우셔야 되고 마감에 대한 이야기. 저 마감이라는 얘기 요즘요 위너스가 이상해졌어요. PB, 마감 이런 게 미팅에서 그런 말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모든 리더들이 한결같이 요즘은 PB, 마감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근데 마감에 대한 얘기인데 저분은 마감을 뭐라고 표현할까 했더니 뭐 나 요번에 400만 마감해 지금 그거를 이뤄내는 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더 근사하게 표현했어요. 월초의 결정된 마음을 월말까지 지켜내는 것이 마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월초에 이번 달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셨죠? 생각하신 거 있으시죠? 여러분 그게 아직도 동일한가요? 그 강도가? 지금 한 얼마 남았죠 우리? 한 10일 정도 남았나요? 여러분 그게 동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감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게 희석이 돼. 그냥 다음 달로 2월 하지 뭐. 다음 달에 하지 뭐. 이러면요 여러분 그 마감은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정했던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는 거. PB가 없는 곳에는 자유가 없대요. 여러분 누군가를 후원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PB로 하셔야 돼요. 그 우리
캐시백을 이분이 막 구매를 했어. 이 밑에서 이제 소비자가 좀 생겨가지고 마감 한 18% 이렇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사업자야.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그분이 3%가 되게끔 2만 포인트 정도를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리든지 아니면 더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어쨌든 제품의 확장을 일으키든지 아니면은 그도저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말일날 제가 채우잖아요. 왜? 캐시백 포인트를 경험하게 하려고. 캐시백을 받게 하려고. PB는요 포함도 된다는 거예요. 파트너를 살리는 것도 PB라는 거예요. 마음이 오락가락해. 너무 힘들어. 개인적인 사도 있어. 그럼 어때요? 지금은 아닌가 봐. 나 좀 나중에. 근데 얘가 보니까 지난달보다 더 PB가 올라서 그럼 걔가 하고 싶을까 하기 싫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해줄 얘기도 있고 그 사람이 진짜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조금 해놨던 걸로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안 했는데도 PB가 올라가네? 유지가 되네 이러면 그 사람 마음이 결정이 난다는 거야. 나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파트너를 살리는 것도 PB고요. 긍정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것도 PB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너무 많이 들은 노하우예요. 내가 한 달에 구매하는 금액이 있죠. 그 금액을요 이게 나눠서 할 수 있어요. 그쵸? 내가 월초에도 사고 중간에도 사고 떨어질 때 사고 월말에도 사고 이럴 수 있는데 그 PB를 언제 몰아넣으면 가장 좋아요? 똑같은 PB예요. 내가 매달 쓰는 거 계산해 보니까 100만 포인트 정도를 써. 가정해서 저희 가정은 그 이상 써요. 왜냐면 4명이 다 너무 많이 먹고 처발처발하니까 내가 보다 먹는 것보다 바르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금방 사줬는데 왜 또 떨어졌다고 달라 그러는지. 얼굴이 우리 애도 요만해요. 도대체 어디다 대고 바르는지 모르겠어요. 프로틴 크림도 막 우리 딸은 잘 씻지도 않는데 맨날 떨어졌다고 사달라고 해가지고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 아들 너무 신기하게 그 제품을 들고 가서 얘 운동 좋아하잖아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돌아가면서 운동을 해요. 운동을 했는데 같이 쓴 거예요. 그 제품을. 이 바디 제품이랑 이런 거를. 근데 걔가 이 화장품을 쓰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정혁아 나 이거 어떻게 써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겠대. 등록해서 네가 사면 돼 그랬대요. 그래서 걔가 근데 멤버로 등록을 했더라고요. 멤버로 등록해서 제품 진짜 구매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런 일도 벌어지더라고요. 우리 딸은 끝까지 지 혼자 써요. 끝까지 입을 다물고 진짜 승질나가지고 근데요 막 떨어지기 직전에 걔는 쓰는 게 많아요. 화장도 하니까 메이크업도 지워야 되고 또 지성이라 또 오일 클렌징이가 그것도 써요. 그러니까 이 클렌징만 해도 몇 가지를 쓰는지 몰라. 근데 맨날 이거 떨어졌다 저거 떨어졌다 내가 너만 쓰지 말고 좀 이 얘기 좀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몰라. 근데요 무슨 얘기했지? 긍정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것도 PB고요. 그리고 팀 사업에 번개탄 역할을 하는 거, 불을 붙이자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PB라는 거예요. 그래서 PB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PB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쳐. 도전하셔야 돼요.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요 파트너의 그냥 PB를 내버려 주더라고요. 도전하지 않을 때는. 근데 내가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파트너의 PB를 그냥 두지 않아요. 계속 흔들고 그쵸? 하자고 얘기하고 독려하고 같이 움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하면 PB가 생기고요. PB는 볼륨을 만들어요. 왜냐면은 홍진희 리더님 얘기하시죠. 제품을 무조건 넣어라. 왜냐면 그 제품이 후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그걸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글씨는 요즘 더 못 써갖고 도전하면 PB가 생겨요. 볼륨이 생겨요. 우리 위너스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 뭐죠? 무슨 사업하라 그래요? 이거 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돼야지 파운더스 비즈니스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PB가 그냥 PB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볼륨을 일으키는데 뭐가 생겨요? 사람 찾기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근데 물건이 안 움직이면 절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막 사람 열심히 만나는데 PB가 안 떠.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사람 사업시킬 건데 물건 쓰라고 할 수 없대요. 여러분 그게 말이 맞아요, 틀려요? 물건을 안 쓰면요 마케팅이요 마음에서 이해가 안 돼요. 아 그 아메 돈 되네 막 뭐 육사이 하면은 1,000만이 넘어가고 막 소득이 요즘은 비비가 높아져서 얼마예요? 엄청나게 되잖아요. 나 왜 이렇게 더워요? 더우는 거. 여러분도 더워요? 네. 제가 지금 열오르고 있는 것 같아. 거기 부채 있어요 뒤에. 부채도 좀 나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사람을 진짜 여러분 내가 이 사람 후원하고 싶으면요 제품을 넣어야 돼. 그래 제품이 고리가 돼서 얘랑 할 얘기가 많아. 써봤어? 안 좋다 그러면 AS 해줘야 되고 그쵸? 치약을 넣었어. 그러면 그 다음 짝꿍으로 가는 게 뭐예요? 칫솔. 그 다음에 뭐예요? 워셔. 그 얘기할 게 너무 많아진다. 이게 하나 들어서 걔가 만족할 때까지 AS 해주고 만족이 되면은 그 다음 확장시킨 거는 더 또 좀 더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좀 더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품 있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파운더스 비즈니스 꼭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파운더스 비즈니스가 과거에는 뭐 10번 하고도 여행 갔잖아요. 이제는 안 돼요. 파운더스가 안 되면 여행의 기회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비전 트립 내년 회계년도에 여러분들 다 도전하시죠. 올해는 뭐 이제는 끝났죠. 그죠? 올해는 안 돼요. 근데 내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도전하시려면 언제 시작하냐? 9월 1일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셔야지 그걸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째 주에 그쵸? 그 미팅 했잖아요. 언제든지 입교할 수 있어요. 그거 언제든지 입교하는 거 하지 말자 그랬는데 어떤 모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근데 그분의 생각이 맞는 것도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좀 열고 싶어서 막 그분이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다 반대했어요. 그래도 그냥 들어오게 하자. 그래갖고 여러분 언제든지 400만 빌더가 되시면 빌더가 되든 400만이 되든 어디 되시면 어느 때나 입교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 달도 열흘이나 남았어요. 여러분 도전하셔서 그곳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비전 트립을 2번, 3번, 4번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게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보석이 돼요. 안 그러면은 어렵게 갈 필요가 없잖아요. 여행 도전하시면 돼요. 내가 혜택도 받고 여행 갔다 오면 어떨까요? 더 후원이 잘 돼요. 내 경험치를 나누는 일이니까. 아메이가 이런 거다. 여행이 이때가 아니라 여행이 진짜 있어. 이런 여행이야.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 배운다고 다 내 것이 되지 않는다. 머리만 커져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거 홍진 리더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 따라하고 잘 모방하자. 만약에 따라했는데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따라하래요. 하다가 좀 하다가 신영주 리더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어떤 미팅에서 그때 이제 말하자면은 에메랄드 도전하는 그런 미팅이었나 봐요. 드림센터에. 거기서 홍진희 리더님이 랩업을 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된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딱 그걸 품었대요. 해야지. 근데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결단했다는 거죠. 뭐 해야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 통을 열어보니까 누구는 이루고 누구는 성취를 못한 거예요. 그게 봤더니 홍진희 리더님 말씀하신 그거를 계속 따라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안 그러세요? 이게 뭐 하다 보면 이거 막 하다가 이거 하라 그러면 또 이거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바 하니까 또 W는 확 죽었어. 근데 여러분 마이크로바이옴 W 이거 다 연결돼 있어요. 뭐 그것뿐이에요. 정수기, 우리 청정기, 우리 제품은요 아이템 다 틀려요. 뭐 바디 제품이 있고 홈테크가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각자의 제품이 아닌 거 아시죠? 그 브랜드가요 다 하나로 통으로 연결돼 있어요. 뭐로요? 환경과 건강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다 보면요 정수기도 나오고 청정기도 나오고 화장품도 나오고 세제도 나오고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건강 얘기하면은 영양제만 얘기하나요? 먹거리 얘기하니까 퀸도 나오고 이게 다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뭔가 원하는데 그 원함도 지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도 계속 원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하면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이 뭐라고 했어요? 능력 중에 능력이 반복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반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원하시면
반복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루하지만 이 반복을 이게 아메이가 난이도가 있는 일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지겨울 수도 있어요. 맨날 똑같은 거 하라고 그러고 이거 말고 딴 게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없어요. 아메이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난이도가 낮은 일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열매라고 하죠. 우리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학습하는 것도 저걸 원하는 거잖아요. 이 시간에 여기 시간을 투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결과물을 내고 싶어서지 그냥 미팅만 힘쓰는 거 아니잖아요. 미팅의 목적이 뭔지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아메 사업은 독특한 진행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야금야금 성장이 일어나요. 어느 날 문득 딱 이렇게 그렇게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실패와 시행착오가 실력을 만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패와 시행착오는 어디서 얻어지죠? 반복적인 실행에서 얻어져요. 그러니까 실패와 시행착오를 쌓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얘기할 때 쇼텐 스폰서링 2라고 얘기 듣죠. 이거를 2년만 하면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10명에게 매달 10명에게 쇼트 플랜 하는 거예요. 어떤 달은 30명 하고 어떤 달은 꽝이고 이게 아니라 꾸준히 매달.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스가 2명, 노가 8명. 이 할이에요. 그죠? 야구에서 홈런 왕들이요. 타율이 몇인 줄 아세요? 3%가 잘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꽝이 훨씬 더 많죠. 노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2번의 예스를 만나기 위해선 8번의 노를 감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한 번에 노,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안 되나 봐, 힘들어, 나만 이러나 봐 이러고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번의 예스를 만나기 위해서는 8번을 감수해야 된다. 이거 마음속에 딱 품으셔야 돼요. 우리는 거절을 막고 벗고 잘하는 나무라고 해야 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내가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반복의 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옛날에 어떤 분이요. 쇼핑 스폰서링 투잖아요. 근데 그럼 너무 못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대. 이거 조재천 리더님 얘기예요. 당신 파트너 중에 너무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한테 화토장을 48장이죠. 48장이면 광이 5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45명을 만나면 그걸 딱 만나면 그 중에 광이 5개는 나온다는 거야. 진짜가 5개는 나온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보자. 근데 그분이 정말 48명을 다 만났는데 한 명도 예스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나 아세요? 리더님, 그때는 사장님이었거든요. 사장님의 화투는 두모인가 보다. 48번 더해라. 그럼 몇 개가 있어요, 광이? 10개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요, 될 때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조금 해보고 없네? 나는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목표하는 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여러분 반복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성실성이 그러니까 쉬운 걸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게 난이도가 있으면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성실성이 결여된 사람은 성공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홍진희 기자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근데 우리가 눈으로 할 수 있는 성실성이 뭔지 아세요? 미팅이에요. 사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나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미팅하고 PB예요. 그거 보면 저 정도 비즈니스 하면요.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를 제가 대략 그 미팅에 참석할 때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그냥 진단이 돼요. 아, 잘 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미팅에 보이셔야 돼요. 그 보여야지 스폰서가 진단이 되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어쩌면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문제도 스폰서 눈에는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 즉각적인 뭔가 처방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럼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성실하게 요즘 거기 15% 그 미팅에 들어가 보니까 뭐 다 상담은 꽝이야. 여러분들 너무 웃긴 게 탱커와의 상담이요. 여러분이 상담한 걸 쓰시면 안 돼요. 탱커와의 상담이 여러분들이 누구를 상담해 준 거 거기다 막 기록해. 여러분이 스폰서와 상담한 걸 쓰시는 거예요. 그거 착각하고 계시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소비자 만나서 무슨 얘기했고 내 파트너 누구랑 얘기했고 막 지금 영웅 리더가 아주 아주 공감을 하시니까 뭐 이규진 누구 뭐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리더랑 상담자 이런 거 써야지 맞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거기는요 말 다 빵이에요. 스폰서랑 상담했다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탱과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오늘 처음 들으신 분 있죠 이거? 그죠? 처음 들었어 그지? 이거 진짜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시스템에서 탱커를 들으면 강의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 강의에서 할 때 그 얘기 꼭 해요. 상담은 스폰서와의 상담이다. 그것도 내가 핀이 낮으면 우리 스폰서가 나처럼 또 핀이 낮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액팅한 PT 이상의 리더가 상담을 하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변화하는 만큼 성장하고 성공하는데 여러분 변해야 살잖아요. 이제 돌아가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응? 아니 정정이 생각이 우리 아메이의 그 거물이 한 분 돌아가셨잖아요. 류인익 사장님. 그분 류인익 리더님 돌아가셨어요. 몰랐어요. 이게 우리도 몰랐어요. 돌아가시고 한참 있다 알았어요. 원래 간이 안 좋으셨대요. 간경화가 와서 한동안 고생을 했는데 아메이 때문에 좋아지셨었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만 내가 볼때 백신 문제인 것 같아. 급격하게 안 좋아지셔가지고 나는 왜냐면 그분 돌아가셨다는 상황을 듣기 전에 그분이 스피치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유튜브로. 근데 돌아가셨다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끝까지 이렇게 뭐 어쨌든 활동하시고 그렇게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땡땡 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누가 그러나 잘해야 잘해야 성공한다 말이에요. 그쵸? 이것도 말이 돼요. 근데 이분이 뭐라냐면 여기에 변화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아주 비즈니스 초창기에 이걸 들었거든요. 뭘 변화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뭐가 내가 변해야지 성장할 수 있는지 알아요. 무엇이 변해야 되는지 나는 알아요. 근데 어때요? 변화하면 모든 사람이 알아요. 나 혼자 맨날 저 좀 변하지 않았어요? 그 맞아요. 묻는 사람들이요. 리사님 그래도 제가 옛날보다 나아졌잖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묻는 거는 그분이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한테 와서 묻지 마세요. 그건요, 그 사람이 변하면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너 정말 변했다. 너 변했어. 이게 아니라 너 진짜 변했다.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변하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다.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사업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6레그가 탄탄하게 돌아가는 다이아몬드. 그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좀 더 꿈을 끼웠어요. 6레그가 탄탄한 다이아몬드가 되는 다이아몬드. 그럼 저 숙제 다 끝날 것 같아요. 무슨 뭐 더블이고 트리플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그러면은 그게 그냥 나의 숙제 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성장은 뭐 내가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나와 손을 잡고 있는 사람 그 6명은 다 내가 완벽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 게 내가 해야 돼. 내가 죽기 전에 이뤄야 돼. 너무 내가 오래 있는데 그럼 안 되죠. 내가 10년 이내에 이뤄야 될 어떤 목표가 아닐까. 10년 후가 되면요 나이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같이 못할지 뭐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뭔가 일 잘 안 해가지고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몸관리를 잘하고 건강하게는 지낼 건데 어쨌든 그 나이가 되면 나도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좀 물러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성장하는 리더들 보는 낙수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선택을 세팅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그냥 스트레스 엄청 받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암에 임려 스트레스 없이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 세우라고 하면 싫잖아요.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근데 목표가 없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성장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셔라. 여러분 목표를 세우셨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가 그 목표를 위해서 오늘 당장 해야 될 뭔가가 결정 날 거예요. 그러면 그것부터 실행하세요.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